안녕하세요. 축진박입니다. 토날리가 또 난리입니다. 산드로 토날리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임박했습니다. 바로 어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의 히위고에 이어서 토날리까지 히위고가 떴습니다. 이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영입할 때 8,500만 파운드가 클럽 레코드였는데 토날리가 클럽 레코드를 또 깨게 생겼습니다. 9,250만 파운드, 거기에 750만 파운드 옵션이 달려 있고요. 총액으로는 한 1억 파운드 정도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애초에 보장액 자체가 1억 파운드가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또 생각보다 이적료도 잘 협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그냥 속으로 느끼던 건데 사실 마페는 이적할 때 뭐 맨유나 토트넘 둘 중에 하나 가도 그렇게 놀랍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토날리가 토트넘에 간 거 이거는 저는 뭐 에제라든지 모건 깁스 화이트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봐서 그런지 뭔가 토날리는 안 될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와, 근데 이거를 영입을 해버렸습니다. 진짜 토트넘 기세가 정말 미쳤고요. 뭐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서 지겨우시겠지만 진짜 최근의 이적 시장이랑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흐름 같은 거를 몸으로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토트넘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말 그대로 진짜 그득그득한 야망을 보여주는 거다. 내가 얼마나 올라가고 싶은지 보여줄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영입입니다. 자, 그럼 토날리가 어떤 선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트넘이 토날리를 영입한 이유가 뭘까요? 네, 2시즌 연속 17위라는 위기감, 그리고 지난 시즌은 웃음기 하나 없이 강등권 싸움을 하고 왔습니다. 전쟁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다음엔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부터는 정말 다음 전쟁을 한 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날리를 영입했다는 거는 그냥 아예 다른 팀을 만들겠다는 선언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제르비볼의 핵심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도 토날리 경기를 많이 봐서 알고 있긴 했지만 이번에 또 영상 만들면서 토날리가 하는 플레이들을 봤는데 확실히 데제르비가 좀 잘 써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데제르비가 브라이튼에 있을 때 사실 좀 눈에 띄었던 선수가 바로 파스칼 그로스거든요. 파스칼 그로스가 뭐 스피드가 빠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좀 공을 잘 차요. 그리고 킥력이 진짜 좋은데 파스칼 그로스에 비해서 또 에너제틱하고 더 많이 뛰는 데다가 또 패스 퀄리티도 좋다 보니까 저는 삼선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제르비가 강등 싸움할 때 뭐 팔리냐라든지 갤러거 이런 선수들로 강등 싸움을 하다가 뭔가 느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스쿼드에서 살려서 내 축구를 하는 건 어렵다. 아예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 선수를 꼭 사야겠다. 이런 것들을 뭐 외부에다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느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토날리를 픽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전성기의 선수 26살입니다. 뭐 지금부터 4, 5년 뛴다고 해도 30살, 31살. 그래서 충분히 토날리의 전성기를 토트넘이 챙겨갈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전력감이고 말 그대로 제가 주저리 떠들었지만 결국에 이유는 딱 하나죠. 실력입니다. 토날리를 영입한 이유, 토날리가 축구를 잘해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토날리의 간단 프로필입니다. 2000년 5월 8일생, 26살이고요. 이탈리아 국적의 선수고 키 182, 미드필더,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브레시아 칼초를 거쳐서 AC 밀란, 뉴캐슬까지 갔다가 이제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다 가능한 리그 탑급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상 이력입니다. 뭐 고질적인 부상이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부상 이력을 쭉 봤는데 뭐 열 때문에 못 나온 경기도 있고 그냥 휴식, 뭐 근육 피로도, 알 수 없는 부상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느꼈을 때는 뭐 고질적인 부상이 있는 선수는 아니다. 햄스트링이나 발목 같은 어떤 반복적인 문제가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는데 저게 이제 시즌당 결장한 게임 수예요. 근데 시즌당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가
대부분 10경기 미만이고요. 뭐 22-23 시즌 이후에는 거의 부상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부상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선수다. 자, 그럼 토날리는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고퀄리티 논스톱 전환 패스입니다. 지금처럼 뒤로 리턴 내줬을 때 잡지 않고 한 번에 반대편으로 때려주는 패스가 정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조기축구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나가서 공을 잡지 않고 바로 패스를 주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굴러올 때 잡지 않고 바로 주는 게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이 공이 굴러오는 강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공이 굴러오는 각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착할 지점에 내가 어느 정도 강도로 때려줄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도착할 지점의 각도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한 번의 동작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강도로 컨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공을 끊어 찰지 갖다 댈지 스윙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 이런 것들도 다 돼야 됩니다. 잡고 차는 건요, 잡은 다음에 내가 차기 좋은 컨트롤을 해놓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떨어져요. 근데 토날리는 잡지 않고 한 번에 차는 패스 퀄리티가 정말 좋다는 거죠. 제가 리그에서 패스 잘하는 미드필더 1명, 떠오르는 미드필더가 2명이 있어요. 첫 번째 브루노, 두 번째 로드리입니다. 일단은 브루노는 공격적인 패스에서는 저는 리그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브루노가 뛰어나냐 하면은 브루노는 공격 과정에서 잡지 않고 전환 패스를 하는데 그 거리가 되게 길어도 정확해요. 그리고 이거는 꼭 잡아놔야지만 패스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것도 그냥 바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브루노가 그 정도 어시를 쌓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선수들 보면 대부분 잡지 않고 다이렉트 패스를 잘해요. 로드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쨌든 지금 토날리가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패스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저렇게 때렸을 때 발 앞에 도착하게끔 적절한 강도 조절까지 해놓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역습을 잘하는 팀, 그 팀은 달리기가 빠른 게 아닙니다. 뭐 달리기도 빨라야 되겠지만 달리기가 다가 아니에요. 패스가 어떻게 실수 없이 최적으로 딱딱 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 맨유가 역습으로 득점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뭐 선수들의 스피드도 있겠지만 맨유 선수들은 한 3번 정도 패스를 주고받으면 골대 앞까지 도착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패스 과정에서 버리는 볼이 없다는 거죠. 쓸데없는 패스가 없다는 거죠. 다 지름길 패스만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빨리 도달하는데 토날리의 이런 패스들은 지름길 패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에 오게 된다고 하면 역습 속도를 또 빠르게 늘려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뉴캐슬에서도 하비 반스, 제이콥 머피, 고든 이런 선수들의 스피드를 살릴 때 토날리의 패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격적인 롱 패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다뤘던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도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요.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가서 한 번에 때리고요. 상대 최전방 공격수를 계속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백 라인에서 이렇게 결정적인 패스를 하다 보면 상대팀 감독은 주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야, 토날리 패스할 때 냅두지 마라. 그러면 센터백 라인에서 패스를 하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들은 토날리한테 더 적극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토날리가 여기서 전진 패스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 공격수는 계속 뛰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날리의 존재만으로 앞쪽에 있는 한두 명의 체력을 지속적으로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인 롱패스가 가능하다면 뭐 짧은 빌드업 말고도 새로운 공격 방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몇 번 성공해서 뭐 슈팅까지 나온다면 상대는 라인을 자연스럽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뒷공간 얻어맞는데 감독이 지시 안 하겠어요? 당연히 라인 내리라고 하겠죠. 그러면 토트넘은 후방에서 빌드업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의 존재만으로도 상당히 거슬릴 수 있고, 만약에 토트넘이 되게 문제를 겪었던 게 하프라인을 넘는 게 문제였다면 이런 선수들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전술적인 어떤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토날리가 있기 때문에 뒷공간 패스 얻어맞기 때문에 상대가 라인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 굳이 센터백과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일단 하프라인까지는 쉽게 넘게 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프라인 위에서 공을 많이 점유하게 되면 수비할 일이 줄어들죠. 당연히 실점률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비싼 삼선을 타는 거예요. 이래서 킥 좋은 센터백이 위험한 거고요. 자, 그 다음 고퀄리티 전환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거랑 바로 앞에 거랑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좌우로 때려주는 전환 패스, 지금 그림과 같은 건데, 어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페에 비해서 퀄리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더 높이가 낮고 빠른 느낌이 있어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패스를 전달한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토날리는 빠르게 전달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 패스의 구질을 보면 되게 볼줄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이 우리 팀한테 도달할 때까지 힘이 안 떨어져요. 저는 이게 약간 마페보다는 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페는 약간 공이 전환될 때 피웅 하면서 떨어진다면 토날리는 그냥 뻣뻣하게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측면에서는 토날리가 조금 더 높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그냥 토날리가 공을 건드리고 임팩트하는 그런 테크닉을 알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그 다음 박스 앞 중거리 슈팅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튕겨나온 볼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잡지 않고 발리슛이나 하프 발리 잘 때립니다. 이것도 아까 원터치 패스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닥에 서 있는 공이 때리기 쉬울까요? 아니면 굴러가고 있는 공이 때리기 쉬울까요? 당연히 가만히 멈춰 있는 공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굴러오는 공은 강도도 내가 잘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바운드 되는 건 난이도가 또 올라가죠. 근데 그런 공들도 잘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공을 다루는 그 스킬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날리의 많은 득점이 대부분 이 위치에서 나옵니다. 저는 로드리가 발롱도르 탈 때 영향을 미쳤던 그 시즌을 보면 클러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어려울 때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가끔씩 또 득점해줄 때가 있단 말이죠. 저는 토날리한테 그런 부분들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토날리 또 클러치 능력도 간간히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압박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디 하우 감독 아래서 충분히 보여줬던 능력입니다. 좋은 압박 능력 가지고 있고요. 또 등진 상태를 돌아서지 못하게 잘 만듭니다. 그리고 반칙 없이 발 넣어서 방해도 잘 해주고요. 기본적인 피지컬도 좋은 편이라 5대5 싸움 같은 것들도 잘 버텨주는 선수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 역시 또 토트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공격적인 전진 패스. 이렇게 땅볼 전진 패스도 상당히 퀄리티가 있습니다. 전진 패스의 강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냥 패스 길을 아주 잘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수의 달리기 속도를 고려하는 패스고요. 빠른 속공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 패스도 역시나 공간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공격수가 속도를 살려가면서 저 공을 챙겨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실제로 인쇄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성한 활동량과 전진성, 일단 엄청나게 많이 뛰는 스타일입니다. 빠르게 숫자를 채워주는 스타일이고요. 가끔 와일드한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토날리의 드리블 같은 게 뭐 엄청 화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진하는 힘이 있어요. 동작이 되게 단순하지만 뭐 공간에다가 쳐놓고 폭발력과 몸의 힘으로 버티면서 나가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주고 움직이는 것도 잘하는 편이고요. 미드필더로서는 좋은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일단 토날리 공중볼 경합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성공률 자체가 극악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일단 공중볼 경합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즐겨하지 않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는 저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그 적응도 충분히 완료됐고요. 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딱 한 부분에만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 선수가 컨디션 떨어져서 그냥 전체적인 플레이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딱
한 부분만 문제가 생긴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안 좋으면 전체 안 좋은 날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저는 4-2-3-1의 투볼란치 중에 한 자리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따지자면 센터백 바로 앞에서 받고 배급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랑 같이 선발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반칸 정도 올리고 토날리가 센터백 바로 앞에서 공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저는 벤탄쿠르와 같이 써도 퀄리티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벤탄쿠르가 수비 데이터가 정말 좋아요. 특히나 가로채기 같은 건 리그 탑급이고요. 태클 능력도 좋고 상대의 공을 뺏는 그런 스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 벤탄쿠르는 공도 좀 찰 줄 알죠. 그러면 이제 벤탄쿠르에다가 토날리 이렇게 섞어도 저는 중원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3-3의 원볼란치처럼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뭐 메잘라를 2명 쓰고 싶은 날도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토날리가 6번 자리에서 원볼란치처럼 뛸 수도 있다. 그래서 미드필더의 다양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8번 역할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짝이 내려갔을 때 토날리가 올라가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수행 가능합니다. 토날리 영입 총평입니다. 가격이 중요한 영입이 아닙니다. 그냥 토날리는 토트넘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매물을 그냥 고민 없이 질렀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냥 토트넘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도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와 토날리를 같은 시즌에 둘이 앞에서 거의 2억 파운드를 쓰는 건데 이 정도의 토트넘이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토트넘의 체급 자체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토날리가 팀을 지탱할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선수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수들로 살을 붙이면서 완전한 팀을 만드는 거죠. 저는 토날리 디자이너 유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디자이너들 전체 게임을 조율하고 게임 자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인데요. 제가 생각나는 선수는 뭐 비티냐, 페드리, 토니 크로스, 로드리, 피를로 이런 선수들이 생각납니다. 토트넘이 데려올 수 있는 매물 중에 가장 최상위, 그러니까 1등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상 좋은 삼선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데려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뭐 토날리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잘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맡겨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토날리를 영입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토날리를 데려왔다는 이 상황 자체는 이거는 토트넘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